주요 학내 소식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가 교육부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초청 학예 단기 연수 프로그램 서포터즈 학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생활문화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1학기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서관에서 읽기와 뇌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제3회 독서 인성 특강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2017년 6월 12일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교무처에서는 2017년 8월 31일자 정년퇴직 공무원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학적 변경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휴학 연기, 복학, 자퇴 신청원을 작성할 재적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서식 모음의 각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처에서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대 수업사례 공유 워크숍이 6월 7일 수요일 연강 2층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는 유학특수교육과 김창복 교수, 컴퓨터교육과 김갑수 교수입니다. 사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둘째 주 SE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2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전국 초등수학 창의 사고력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SEBS에서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일요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전국 초등수학 창의 사고력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초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키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살피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 열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재량을 한껏 펼치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는 것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직전에 긴장감이 맴도는 대회장의 모습도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회가 끝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대회에 참여한 소감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한 학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과학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려면 경험을 차곡차곡 모으라 해가지고요 참여하게 됐어요. 살짝 좀 어렵기도 하면서 쉬웠어요. 근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번 대회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선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17 어린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뜨거웠던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수요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13개 학과와 6개 동아리 등의 힘을 합쳐 2017 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 한마당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물총놀이, 미니축구, 그리고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활동들에 즐겁게 임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어린이 한마당, 일명 어한제는 서울교대의 전교생의 힘을 합쳐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을 준비하며 마련됩니다. 매년 재미있는 활동과 구경거리로 가득한 어한제는 인근 어린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놀이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곤 합니다. 어머니께서 서울교대 출신이어가지고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동시? 여러 가지 체험도 다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틀 일찍 열린 어한제는 여전히 그 인기를 유지한 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넘어서까지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매년 즐겁고 신나는 활동들로 돌아오는 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 한마당.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 힘찬 에너지와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기자였습니다. SEBS 시사팀에서는 학교 학생식당의 조식 폐지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박영건 기자가 전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바로 학생식당입니다. 학생식당에서는 조식, 중식, 석식을 한 끼에 2,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식은 2,500원이라고 되게 싸고 다른 주변에서 비슷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영양가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만큼 가까이 있고 접근하기도 쉬워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상당수의 학생들이 꾸준히 학생식당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식당에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양이 너무 적어서 5교시 끝날 때쯤 배고파지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가격을 올리고 조금 더 양이나 질 면에서 좀 개선된 그런 급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대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식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총학생회장 선거 때마다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것도 바로 학생식당인데요.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부실한 식단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줄을 오래 서야 한다든지 외부인의 식당 이용 등의 불만을 학생들로부터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학생식당 측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학생식당 개선을 위해 이번에 내놓은 대책 또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학생식당에서도 특히 수요가 적은 조식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학생 식당의 조식을 폐지하는 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만 했고요. 정확한 결정은 조만간 있을 회의에서 날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 식당 조식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하여 학생식당 조식을 즐겨 이용하던 학생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식을 매일 아침 먹으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식이 폐지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조식 폐지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는데 그 조식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나 그런 의견들을 보면 그걸 취지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폐지한다기보다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많은 조리원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아침 메뉴니까 뭐 토스트라든지 뭐 간단한 단품 메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식 메뉴를 개발해서 인건비 같은 걸 줄여서 조식 메뉴도 아예 사라지기보다는 조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전체를 통틀어 딱 하나의 학생식당만 존재합니다. 더욱이 기숙사에서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식당은 학교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식사 공간입니다. 학생식당 조식 폐지는 식단 개선, 식당 가격 책정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학생들에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복지 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EBS 박영건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대학생활문화원. 하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생활문화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저희 SEBS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활문화원의 권진영 연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EBS가 만난 사람들의 아나운서 임지윤. 김혜진. 김연아입니다. 네,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지윤 씨는 여름방학 준비 잘하고 있나요? 네, 이번 방학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행도 많이 계획해뒀어요. 이곳저곳 많이 놀러 다니려고요. 정말 부럽네요. 저는 이렇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교대생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혜진 씨 혹시 대학생활문화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걸 누가 모르나요? 혜진씨,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상담도 해주고 심리검사도 해주는 곳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직접 대학생활문화원의 연구원님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대학생활문화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고 또 전문 상담사인 권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생활문화원은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 건강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담 기관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특강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상담은 상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이번 1학기에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요가를 활용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문화 특강으로 저희 학교 선배이자 아나운서인 이자연 아나운서를 이제 초대를 해서 진로와 말하기 특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꾸준히 개인 상담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1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집단 상담이나 문화특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대학생활문화원이 상담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같은 거를 맡아서 하는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상담센터의 전 살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많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체와 또 마음의 건강을 항상 챙겨야 돼서 그런 점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네, 그 점이 좀 어렵다면 어렵고 그래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가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저희들의 마음도 그리고 심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상처에도 굉장히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활문화원은 그렇게 남모르게 아주 작은 거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혼자서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될지라도 부담 갖지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과 심리검사는 저희 대학생활문화원에 편하실 때 찾아오시면 바로 안내를 해드려요.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서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그리고 개인 상담 안내문 그리고 상담 방문 예약 시간표 이 4가지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걸 작성해 주신 이후에는 저희가 1회 접수 면접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 접수 면접에서는 이제 학생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한 50분 정도 이제 나누게 돼요.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에게 적당한 시간대에 적당한 상담자를 배정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10회에 해당하는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도 상담 신청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원하시는 심리검사를 이제 물어보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저희가 주로 성격검사, 그리고 적성검사, 학습 전략검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검사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면 바로 검사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상담사와 이제 시간 예약을 잡으시고 해석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방학 기간에도 저희는 개인 상담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상시 심리 검사도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집단 프로그램이 또 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지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이제 중요한 학사 일정 중에 하나인 교직적 인성 검사도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한 바 있고 매 학기 2학년 또는 3학년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대학생활문화원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실태조사 이제 설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갓 입학하셨을 때 OT 때나 아니면 근시일 내에 아마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번 설문지를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학생활문화원은 저희 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로도 되어 있는데요. 교내에서 성과 관련돼서 혹시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서울교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에게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씩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씩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학기 이러한 성폭력에 관련된 예방 교육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지가 나갈 때 많은 학생들이 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생활문화원의 권진영 연구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대학생활문화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많은 학우분들이 대학생활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학생활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2017학년도 1학기 SEBS가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SEBS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SEBS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1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SEBS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내 소식과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가는 SEB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